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아침에 좀 살짝 흔들리더니 멋지게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동반해가지고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 왜 상승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실적 측면에 있어서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상장사들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아주 괄목할 만하게 늘어났어요. 작년도 우리 상장사들 거래소 기준으로 매출액이 2299조, 전년비 거의 19.8%니까 20%나 성장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83조 9천억, 전년비 73.59%나 빵빵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자동차 할 것 없이 거의 전 산업에 걸쳐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라는 뉴스가 오늘 시장 일정 부분 아침에 약세를 딛고 올라가는 모양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우리가 종목이든 시장이든 아침에 좀 흔들렸다가 오후장에 올라가는 건 내일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흐름은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1, 4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예상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온기를 줬는데 삼성전자 자체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엉망이죠. 계속해서 그냥 도돌이표 찍고 있는데, 여튼 우리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고난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바뀔까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결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까지 침공을 하는 것 봐서는 이들의 싸움이 조금 더 진전되고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일단 시장은 일단 5월까지는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삼성전자 역시 이 전쟁으로 인한 수급 들어오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질 가능성, 밖에서 봤을 때 우리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멘트, 그다음에 미사일 쏘고 이러한 것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증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랬을 때 이 대형주 쪽에 수급이 들어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지수 같은 경우 한번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일단 우리 지수 한번 볼게요. 보면은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지수 때는 크게 세 개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윗상단이 2790, 그 다음이 2690, 그 다음이 2590이에요. 근데 오늘의 캔들은 지난주 금요일의 캔들을 확 잡아먹었죠. 이게 뭐다? 상승 장악형 캔들인데 또 딱 윗단에 있는 60일 이평선에 딱 걸려져 있어요. 그러면 내일 미증시가 상승을 하면은 여기서 갭 뜨면서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 시장 미증시가 좀 변변치 않아 그러면 살짝 개파락 해놓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시장은 여튼 이 자리에서 이 11이평선하고 이 파란 색깔이 11이평선하고 이 61이평선하고 요 안에서 좀 조금 더 공방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6일날 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죠. 그거 전까지는 조금 변죽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확인해가지고 진짜 빅스텝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살짝 하락했다가 그거는 무시해도 돼요. 개로 인해가지고 하루 이틀 하락해, 그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나와 그로 인해서 하락해가지고 또 이제 올라갈 때 뿡뿡뿡뿡 치고 갈 거냐라 했을 때 그 또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얘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요 이전 고점, 여기까지 얘가 상승은 일단 열려져 있다. 열려져 있고 여기서 얘가 더 치고 갈 거니라고 했을 때 이것을 치고 갈 수 있는
엄청난 모멘텀이 있니라고 했을 때 모멘텀 없어요. 시장은 하락 요인이 많지 상승 요인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우리가 상단은 뭐 2790 아니면 2800까지 요 정도 보시고 여기 가게 되면 오히려 또 이제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 자리는 또 일정 부분 요 2690까지는 열려 있고 뭔가 크게 뭐 데미지가 있다라면 또 여기까지도 열려져 있지만 여튼 시장은 요 박스 그다음에 좀 더 크게 보면 이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예, 저의 생각.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우리 오늘 시장에서 또 뭐가 그렇게 움직였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강세 업종은 일단 거래소 기준으로 기계,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 이쪽이 나름대로 제일 강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그냥 테마별로 봤을 때는 저가 항공 쪽. 오늘 뭐 요새 한 이틀 연속 나왔어요. 제주항공 아니면 뭐 TA 항공 얘네 뭐 관련된 그 지주사들도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한 종목 한 종목 우리가 한번 볼게요. 저가 항공 쪽에서는 한번 제주항공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꺼내놨어요. 이거 240개 캔들 즉 1년 차트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 얘 같은 경우 저기 작년 6월이죠. 27,300원 거기서부터 최근에 14,350원까지 내려왔는데 그 상단의 추세대를 쫙 거봤더니 여기 결국 이 추세대를 치고 가야 되는데 못 가. 그죠? 못 가다 보니까 한번 탁 흔들어줘. 어디까지? 60일 이평선까지. 그래 놓고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이 추세대를 잘 지지해 주면서 이틀 연속 빵빵 쳐줬습니다. 그러면 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매물대가 어디 쌓여져 있어요? 여기 추세대가 꽉 차여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윗대까지 딱 얘가 다 그냥 강한 상승으로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얘는 제가 봤을 때 더 올라간다고 봐요. 더 올라간다 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 목표가 잡을 때는요. 좀 밑에서부터 샀다라면 요 고점 자리, 여기 고점 자리가 24,500원대요. 그러면 24,500원까지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되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요 신고가 아니면 여기 막 무지하게 버벅댔던 요 자리 26,000원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000원을 치고 가게 되면 이제 신고가 자리니까 거기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걸 또 쫓아가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요인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 됐나 먼저 한번 체크해 보면 1214원이에요. 자, 그러면 1214원인데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요인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유가예요. 그죠? 비행기가 날아다니려면 필요한 게 물이에요? 아니죠. 기름이죠. 기름하고 두 번째는 항공기는 싸요, 비싸요? 비싸죠. 비싸니까 이걸 한 번에 팍 주고 살 수 있어요? 안 돼. 그러니까 리스하는 거예요. 리스. 그래서 유가하고 이제 리스를 하다 보니까 이 리스 할 때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매달 갚아야 되는데 물론 얘네들이 뭐 환율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의 투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1214원이에요. 그러면 이 1214원 대 1100원하고는 분명히 이 10% 이상의 뭐가 발생돼요? 금융비용이 더 발생되는 거예요. 즉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에 있는 거하고 1200원 위에 있는 거하고는 확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 비용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뭐 화물이라든가 이쪽 편에서 수익이 나는데 저가 항공사는 기껏해야 지금 어디 가요? 제주도 말고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제주도 말고는.
뭐 동남아 가기에는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열려 있질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에 있을 때는 분명히 얘네들이 지불해야 될 금융 비용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분명히 항공사한테는 부정적입니다.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도 진짜 작년에는 막 40달러 뭐 이런 것들도 40달러 이런 때도 있었지만 이게 60달러 가고 80달러 가고 뭐 13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그런대로 100달러 밑에서 지금 움직임은 나타나주고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끝날 거냐라 할 때 저는 다시 한번 또 100달러 위로 올라가면서 100달러를 놓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좀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이 100달러라는 금액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매우 부정적인 거죠. 그죠? 우리도 지금 휘발유 이런 거 넣을 때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뭐 1,200원, 1,300원 하던 것 이게 이제 막 2,000원까지도 오고 그러면 그게 퍼센트로 봤을 때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뭐 5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 항공사 입장에서도 이 항공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고정비는 굉장히 데미지가 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얘네들이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분위기죠. 분위기. 뭐 다른 것들도 다 가는데 우리도 가자. 정부에서 거리두기 완화하고 이러는데 한번 가주자예요. 그러면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을 때 어머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오히려 얘네들은 이제 끝물이 돼버려요. 이상하게 모두가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라는 용어가 있듯이 얘네들이 가장 극한의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모든 것이 풀어헤치고 이제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끝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얘가 이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24,500원, 26,000원까지는 뭐 열어놓고 보자. 근데 26,000원 넘어갔는데 어머 신고가 나올까? 거기 갖다 붙여봐서 거기에 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 잡아버리면 결국 얘가 고점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부터 뚝뚝 떨어지게 되면은 얘 실적 확인하려면은 6개월, 1년 더 걸려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해외여행 가서 얘네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그런데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실적 별로야. 좀 뭐 하기 위해서 또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뉴스 나와버리면 또 작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는 거는 일정 부분 조금은 더 볼 수 있지만 더 신고가 나오는 걸 보기 위해서 거기서 막 신규 매수하고 그러는 건 하지 말자. 왜? 막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도 많은데 굳이 뭐 다 올라간 애를 쫓아가 가지고 매매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결국 이런 애들 위에서 잡아버리면 손절해야 못해. 그래 놓고 이 위에서 산 다음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산 것보다 더 떨어지네. 추매해야지 라고 하다가 추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지. 추매가 안 돼요. 그러면 떨어지는 자리에서 추매하면은 이런 애들은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신고가 나온 애를 떨어진 자리에서 추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닥 잡고 정배열 만들어서 시장 역량으로 살짝 눌리는 이런 애들이 추매하는 거지. 신고가 만들어 놓고 떨어져. 위에서 또 15% 빠졌어요. 20% 빠졌어요. 거기서 추매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게임주들도 좀 강했죠? 강했습니다. 오늘 드래곤 플라이는 잠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가장 또 좋아했지만 아파했던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제법 올라갔어요. 7% 올라갔지만 얘는 일단 단기 고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얘 60일 이평선이 어때요? 쭉 내려와. 그러면
얘가 꺾여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차트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더 횡보하거나 조정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얘가 진짜 오늘 막 15%, 20% 급등하면서 거래량까지 확 늘어났다라면은 일정 부분 60일 이평선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요 캔들은 조금은 뭔가 윗단에 대한 그 막힘이 있어요.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요 고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요 고가가 31만 4,500원. 그러니까 31만 5천 원까지는 얘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럼 올라갔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또 횡보하면서 조정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잡아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매물대를 한번 볼게요. 한번 9개월, 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가 이제 158개 캔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 자리에서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이제는 더 늘어나야 돼요. 이 공간에 대한 매물. 왜? 지금 얘는 이 윗단에 여기 매물이 무지하게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얘가 크게 호재가 있다면 붕붕붕붕붕붕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왜? 이 중간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치고 갈 만한, 여기서 여기까지 100%인데 이 100%로 올라갈 만한 어떤 재료가 있느냐? 없어. 근데 얘가 여기서 매물을 계속 잡아먹고 이제 스물스물 자리 잡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 중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매물대가 없고 이 상단에 있는 매물대까지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봤을 때 한 달, 두 달 정도 횡보하게 되면 오히려 이 크래프톤은 그때 가서는 아마 제법 올라가면서 아마 100%의 수익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 그럼 이런 애들은 한 달, 두 달을 잘 보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잘 보고 이 60일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거기서 20일 이평선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거기서 주가까지 같이 모여 있어. 그게 한 달 정도 이어지는데 수급도 들어오네. 그럼 그런 애들은 매수해가지고 기다리면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 경기 둔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향후 하반기가 가지고 경기가 둔화됐을 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좀 게임주라고 봐요. 저 게임주 굉장히 싫어하지만 지금은 이제 관심권에 놓고 있어요. 한 달, 두 달 이후를 보고서 접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고점 만들고 일정 부분 조금 더 상승하겠지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니까 지금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관심을 두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다 두고. 그리고 두 달 있다가 석 달 있다가 진짜 타이밍 오면 그때 딱 사. 그럼 한 달, 두 달 있다 보면 50%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뉴스 중에 하나 뭐 서울시에서 나왔나요? 상하수도 오래된 거 그 교체할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상하수도 관련돼 가지고 탑은 한국주철관이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굉장히 얘는 무거워요. 무겁고 한번 올라가면 또 윗골이 닿는데 단기 이제 물량 나온 거죠. 얘 평소 거래량이 막 몇만 주도 안 돼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오늘 몇백만 주 나왔죠? 한 290만, 300만 주 나왔어요. 요럴 때 윗골이 나온 건 털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약세로는 이제 건설주, 보험주예요. 일단 뭐 보험주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인프라 관련된 종목은 4월, 5월까지는 보자. 난 이제 6월 이후부터는 인프라 얘기 안 할 거예요. 4월, 5월까지만 그들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려 건설, 시멘트, 뭐 건축 자재, 뭐 페인트, 기계 장비, 그다음에 하나 생각 안 나네. 여튼 이렇게 기계 장비 관련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내 포트에 기본적으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뭐 특징주 중에서는 쌍방울. 요새는 뭐 막 점상 나오는 애들이 아주 웃겨요. 얘도 뭐 쌍용차 인수한다는 해서 상한가가 벌써 3방 나와 버렸는데 네, 대단합니다. 뭐 이런 종목은 트레이딩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현대사료 7번 갔었죠.
얘도 또 이제 어디까지 갈지 지금 시장이 아주 정말 이런 종목들의 장세가 연출되는데 절대로 쫓아가지 마세요. 이건 있는 자들의 영역이니까. 그다음에 우리 엔지캠 생명과학 이 종목은 작년에 참 이 통에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가졌던 종목인데 아유 저도 작년에 막 10만 원대에서 뭐 12만 원, 13만 원 갈 때 거기서 정리하라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뭐 오늘 뭐 장중에 24,2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일단 뭐 악재와 호재가 나름대로 하나씩 있어. 그래서 임상 반납한 거 하나하고 또 임상 3상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다라니까 그 결과는 잘 몰라요. 이거는 진짜 사장도 모르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운에 맡겨야 되고 비중이 많다라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개별 장세예요. 막 파도가 올라가는 거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앞으로 뒤에서 오는 올라가는 파도 그거 찾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 6시에 제가 또 이제 어김없이 공개 방송하죠.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손절 잘 못하죠. 손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언, 전략 알려드릴게요. 물려있는 종목, 손절해야 될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방향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